자, 건강적도의 기분. 자, 여러분들, 난 상당히 건강해요.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건강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자,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경재 여사님, 자, 일어서 보시고.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니, 자신있게. 자, 예. 그 다음에 저 선생님 한번 일어서 보시고. 아, 그래도 우리는요, 서서 얼굴을 진하게 봐야 돼요. 예. 자, 예, 보십시오. 예. 자, 그 다음 또 저 뒤에 손 드신 분. 실수로 들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우리 반에서 늘 건강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닥 많지는 않아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건강하다 하기에는 좀 뭐하고 안 하다 하기도 그렇고 이거 이제 확실하게 자신을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니까 아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장육부를 모두 한번 훑어보는데요. 오장육부를 다 훑지는 않습니다. 무려 7시간 부분, 6시간 부분을 제가 1시간에 함축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시 못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먼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아프면은요 입맛이 떨어지죠. 아픈데 잘 먹는 사람은 아픈 거 아닙니다. 예, 아프면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모든 기력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있다면은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흡수도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식단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차이를 봤는데 여기에서 요거 보니까 얘네들은 착하게 보여요. 예, 균들인데 담배 꼬나 물고 이래 있거든요. 예, 담배 꼬나 물고 여기 총도 한 개 들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쁜 거를 품어내겠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아주 표정이 좋죠, 그죠? 예, 이렇게 미생물들도 여러분이 아프면 미생물들도 아파요. 예,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건 세포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세포가 아픈 거예요. 그걸 내가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식단에 따른 장내 미생물 차이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농촌 장수마을하고요 도시 주민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장수 노인이 5배가 많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자, 여기 보시면은 락토바실러스 균이라고 유산균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고 계시는 유산균인데 농촌 장수마을에는 1.335% 이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 주민은 0.56%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1%도 못 미치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유해균을 보면은 유해균은 농촌 장수마을에는 0.0055%,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근데 도시에는 보면은요 0.0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균이 줄어들어버리죠. 이게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보도 이게 쭉 나 있는데 이게 쑥 들어가 있고 여기 완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그럼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이쪽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오늘 아침에 변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진짜 손 안 드는 자신이 그럼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변 보신 분. 예. 손 안 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변 보신다는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는 변을 본다. 이게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본다라는 거 제가 또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하시고 보세요. 옛날 거는 보기 어려워서 저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어느 게 내 건지 잘 몰라요. 푸세식은 잘 모르는데 또 요즘 또 수세식으로 됐을 때는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좌식으로 돼서 더 잘 보여요.
보시고 색깔이 어떻는지 냄새는 어떻는지 내가 맡아도 나는 괴롭다 이러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 안에 독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자, 내 몸 바로 알기. 먼저 몸을 알고 몸을 이해하고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 몸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다는 거는 몸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라 하면은 그런 조직 말고요. 사회의 일원인 조직 이런 거 말고요. 세포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가 2개 되고 둘이 또 이제 뭐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간의 세포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이 소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전부 붕괴하는 경우는 뭐 암에 걸렸다든지 지독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안 하고 그냥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아픈가 고요 속에 들어보면 어디가 아픈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좀 다스려줘야 돼요. 누가 나를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줬는데 여러분들 상처 주놓고도 모른 척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죠? 안 좋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세포 역시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는 제가 항상 만져주고 다스려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간이 아프다 간을 만질 수 없고 심장이 아프다 심장이 만질 수 없고 이래요.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릎 아프다 하면 그건 되죠. 무릎 아프다 팔꿈치 아프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 있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고요하게 앉아서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잘 알아요? 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참 그런 오장육부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뭐 이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못하지만 뭉뚱그려서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할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건강의 바로미터다 이런 겁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알아주는 거. 그래서 세포도 알아줘야 된다. 100세 건강 시대에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산다는 거. 100살 있는데도 저게 뭡니까? 뭐 바닥을 구들장을 등에 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100세 아니 75세라도 아프면 소용없고 65세라도 아프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게 있다는 건 100세라도 105세라도 제가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92살인 할머니가 75살 며느리를 고안하고 있어요. 네. 할머니는 하루에 10km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2km니까 2번 갔다 왔다 하니까 8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면서 건강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게 또 운동 삼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안 아픈 게 자식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요.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다. 남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근데 아픈 거는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방법이 뭘까?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뭐냐, 고요 속에 몸의 소리를 듣는다. 하루에 여러분들 5분에서 10분만 몸을 한번 바라보세요. 몸을 한번 바라보시면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스려 주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모든 행복의 중심에 건강이 자리를 잡고 가족의 건강이 집안의 행복입니다.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참 힘듭니다. 저는 수시로 이런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2주 만에 2주가 아닙니다. 한 열흘 지나니까 어머니 아프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바로 시작을 해서 한 열흘 지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생기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먹을 요거 토마토 주스를 바로 갈아주셨습니다. 저는 막 어머니 막 갈아드리고 이랬는데 다 바쁘다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갈아주시고 이랬는데 제가 불과 2주일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되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의 소리는 높고 크다는 거죠. 가족이 건강하면은. 자, 건강 척도의 기본은 소화가 잘 되는가. 그 다음 변을 잘 보는가, 잠은 잘 자는가.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불면증이다 안 돼요.
변이 잘 안 나온다, 안 돼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별로 안 되면은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변 보셨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거. 옛날엔 그런 인사는 참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을 시대고요. 이제 요새는 변 잘 봤습니까? 건강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날의 건강이 좌우된다. 그날의 건강.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가에 따라서 저녁의 건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결정이 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먹은 거, 뭘 먹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은 별로 잘 먹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일의 건강이 짐작이 된다니까. 오늘 먹은 거가 내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도 오늘 하루만, 그 다음 날도 오늘 하루만 이래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게 축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어디부터 시작?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육신을 보는 거. 오늘 여러분들 꼭 5분은 너무 짧아요. 10분만 여러분들 오장육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장육부 볼래니까 잘 안 보인다. 그림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소화기관입니다. 오늘은 입에서부터 사실 여기 대장까지 쭉 훑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짧게. 자, 소화기관 보시면 입과 침, 입에서부터 먼저.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소화, 입에 넣어서 나오는 게까지 길은 몇 개다? 2개? 3개? 한 길이다. 넣어서 쭉쭉쭉 요렇게 한 길로 딱 나와요. 한 길로 나오는데 시간이 보통 이제 여러분 평균적으로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이렇게 걸려요. 근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48시간, 72시간, 심지어는 7일 동안 묶어 놓는 거는 안에 완전 독소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넣고 식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에서 샘창자입니다. 이 십이지장입니다. 샘창자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 샘처럼 뭔가 나온다고 해서 샘창자입니다. 샘창자도 작은 창자의 일부입니다. 샘창자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샘창자 속에 쓸개즙이 여기 이자즙하고 쓸개즙이 샘처럼 나온 데서 샘창자입니다. 길이는 12지라고 얘기했습니다. 12지는 손가락 마디 12개 모아놓은 거. 12개 모아놓은 길이 정도 된다. 손가락 마디 12개 마디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4개 모아놓은 길이 정도 된다. 요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요게 쓸개즙하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믹스를 해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서 직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요 기간은 요걸 다 거치게 됩니다. 참 사실 여정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냈다면 어제 먹은 게 지금 나오니까 길죠. 24시간은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싹 다 소화 다 되고 나오는 거는 완전 찌끄레기다. 이건 아니에요.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못 부수고 있다는 거죠. 속에서. 자, 입입니다. 여러분들 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 안에 침이 있죠. 자, 침 여러분들 침 고입니까? 한번 삼켜보세요. 침이 잘 나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건강하기 때문에 침이 잘 나온다는 거죠. 먹는 걸 누가 먹고 있는데도 입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남이 뭐 먹고 있으면 침이 돌아요. 여러분 레몬 아시죠? 자, 레몬 상큼하고 새콤하고 어떻습니까? 레몬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죠, 그죠? 새콤한 묵은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침이 고이죠. 그거 생각해도 나 아무치도 안 해요.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귀 밑에 있습니다. 빨리 안 꺼집니까? 예. 귀 밑으로 있습니다. 이건 귀밑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턱 밑에 있습니다. 턱 이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한 쌍씩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 있습니까? 한 쌍 2개죠. 그 다음에 2쌍이죠. 그리고 뭐 허 밑에 있습니다. 총 몇 쌍? 3쌍이 들어 있습니다. 이 3쌍이 이렇게 들어가, 혀 밑에 5개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여기는 저작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침샘관입니다. 여기 아가들 맛있는 거 주려고 딱
숟가락 가져가면은 입안에서 뭐가 분수처럼 쫙 올라오죠. 예, 그런 게 이제 침생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저작 운동이 일어나면 하루 보통 때보다 분비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작 운동이란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또 이게 명상 이렇게 하면 침이 고여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싹 고이면서 입안 마르는 거를 이렇게 좀 조정도 해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입안이 마르다 않으면은 몸에 열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pH 농도는 한 7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성인데 6.5에서 6.9, 하루에 1에서 1.5리터. 여러분들 1에서 1.5리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게 500ml거든요. 요거 3병. 오, 니 그렇게 많이 내나? 몰랐죠? 그럼 또 침 받아봐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받아보면 그렇게 되는데 받아볼 수가 없죠. 중요한 액기스니까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온다? 파로틴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로틴 호르몬은 귀밑 샘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꼭 씹을 때 나와요. 꼭꼭 씹을 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노화 방지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씹어라.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100번을 씹게 되면 100번 씹는 동안 귀밑샘에서 요 파로틴 호르몬이 나오면서 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비량이 분당 0.5ml인데 음식을 먹을 때 급격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으면 늙어요. 세포가 못 먹어서 늙지만은 요 파로틴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들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침은 천년 연고입니다. 여러분 벌레 물렸을 때 바로 뭡니까? 뭐 찾아갑니까? 연고 찾으러 안 가죠. 침 바른다는 거죠. 침이 약이에요.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해독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독소를 제거하는 게 있어요. 라이소자임이 있고 이 라이소자임이 세균을 잡아먹는 효소입니다. 여러분들 모기한테 물리죠? 그럼 바로 바르잖아요. 모기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르는 보다 침 잡고 바르는 게 나아요. 자기 침 바르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계속 바르시는 건 좋은 거죠. 이게 뭐냐면 항균, 치아 성숙, 혈액 응고, 발암물질의 독성 제거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침에 뭐가 있냐면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 아밀라제가 있어서 이거 아밀라제는 뭐냐 하면은 밥을 먹죠. 이게 녹말을 끊어주는 효소입니다. 끊어주고 녹말을 엿당으로 만드는데 밥을 계속 씹으면 어떻습니까? 단맛이 나죠. 이런 거죠. 이건 아밀라제는 다당류를 2당류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2당류로 분해한다는 거는 더 이상은 잘게를 부수지는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잘게 부수려면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부담을 잘게 부술수록 위의 부담을 줄여줘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라. 여러분 고기 그냥 꿀떡 삼켜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씹는 게 좋은데 치아가 안 좋죠. 그죠? 치아가 안 좋은 것도 음식물이 일조를 합니다. 근데 70세가 넘어도 치아가 좋다는 거는 아주 복 받은 거고요. 예, 그런 거죠. 자, 입안 침은요. 침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미생물이 600에서 700종, 지금 800종 이야기인데 입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침에는 99%의 수분 이외에 요소와 뮤신, 아미노산,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썹이 빠지죠? 그러면 침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더럽게 이러거든요. 더러운 거 아니죠? 얼마나 영양소가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침이 이 정도로 좋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 함부로 뱉지 마세요. 침 뱉으면은 아까운 거 내보내는데 그럼 선생님 가래는 어떡할까? 가래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뱉어내야 되겠죠. 위입니다. 위장인데 위는 스토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스토마크인데 가진 고통과 오욕을 참는다. 위가 제일 불쌍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오만 거 떼만 거 다 얘가 일단 받아들여요. 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위액을 분비를 어떻게 하냐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가스트린 호르몬이란 게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은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게 들어가면은 위벽에 딱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위벽에 구멍이 딱 나와 있는데 여기서 뮤신이 쫙 나옵니다. 그럼 뮤신이 뭐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끈적한데요. 마 아시죠? 마. 네, 마 갈면은 이렇게 허연 거 나오죠. 그런 물질이 뮤신이에요. 마를 드시면은 위장에 좋아요. 근데 마가 찬식품이에요. 찬식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드시는 거는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수체질이나 목체질은 마를 드시고 싶어도 다른 거하고 같이 섞어서 드셔야 돼요. 마만 드시는 거는 좀 곤란해요. 이제 몸에 열이, 이제 위에 열이 있는 사람 마가 또 좋거든요. 자, 이렇게 그 유액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음식을 먹어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을 계속 수시로 먹게 되면은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대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막 여러 가지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은 몸이 힘들어져요. 먹을 때 먹고 좀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계속 먹는다. 입에 뭐 달고 있다 이러죠. 달고 있는 거는 완전 살찌기, 그러니까 달고 있다 해서 살찌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뭐 이렇게 소화시켜서 흡수시키고 구성을 하는데 합성을 하는데 대사를 하는데 에너지를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빠지게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못 주고 소화시키는데 자꾸 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유문입니다. 위에 유문. 그리고 여기 위에는 본문입니다. 음식을 딱 평소에는 닫고 있어요. 이따가 관략근이 이렇게 이제 요 안에 관략근들이 있어요. 닫고 있다가 음식물을 먹는다 그러면 꼴딱 삼키면 여기 쫙 열리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참 뭔가를 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너무 빨리 나와버리네. 요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보세요. 우와, 보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쫙 보이죠? 자, 얘가 이렇게 요게 위액세포입니다. 위세포. 위세포인데 크게 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 뮤신 있죠? 점에 그걸 긁어내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죠? 여기 요 안에서 뭡니까? 요 안에서 셈이 보이죠? 여기서 뮤신이 쫙 나옵니다. 막 나와가지고 싹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주는데 왜 뮤신이 나와서 위벽을 바를까요? 뮤신이 나와서 위벽을 왜 발라줄까요? 그냥 나오면 되지. 그냥 소화시키면 되지. 왜 바를까요?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위벽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죠? 산이 나와요. 독한 산이 나와요. 여기에 요렇게 지금은 요거 다 긁어낸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에 약간 점액 같은 거 있는 거. 요런 게 쫙 발라집니다. 그러니까 위산에 이길 수 있는 게 이런 점액입니다. 뮤신입니다. 뮤신인데 자, 위장, 비장은 장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모든 장부의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위장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최고로 뭐 담을 수 있는 게 뭐, 5리터도 어떤 사람 더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되는데, 야, 저는 그렇게 못 담아요. 딱 이게 하루에 뭐, 어떤 때는 제가 좀 많이 먹었다 하면은 뭐 한 끼에서 한 끼 반 정도 되는데요. 한 끼 반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마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이 먹었다 하면은 그렇게 소화 못 시키고 이런 거 최근에 들어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먹었다 하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는요, 음식이 죽만 53분 걸립니다. 죽만 소화시키는데. 근데 고기 소화시키는 거는 몇 시간 걸린다고요? 100g당 4시간 15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g 안 먹죠? 한 400g 먹나요? 200g 밖에 못 먹나요? 에이, 거짓말. 200g 먹는다 치면은 시간이 들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든든하죠? 저녁에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 없죠? 이게 그 정도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속 잘게 보세요. 1mm가 되어야 내려가요. 그렇게 부시려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보면은 위에서 뮤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뮤신이 발리고 난 뒤에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오면서 음식물 안에 들은 걸 모두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유문 반사는 유문이 어디라고요? 윗부분이니까요? 밑일까요? 밑에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게 보시면은 잘게 보시고 난 뒤에 나중에 또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나와서 싹 조금만 쫙 내려보냅니다. 조금 요렇게 쫙 열려가지고 조금만 내려보내고 또 조금 내려보고 조금 내리고 자꾸 내려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려요? 대략 6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위가 비겠죠?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자 이렇게 합니다. 위는 쉴 틈이 없어요. 뭐 좀 비워가지고 쉴라 하면 또 넣고 또 빌라 하면 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보내도 많이 위에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위는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 치유를 원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됩니까? 작게 먹어야 돼요. 아주 작게 드시고 영양소 있는 것만 드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음식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이제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밑에서 탈이 나겠죠. 얼마나 인간의 몸이 이렇게 정교하냐면은 조금씩 내려보내면서 밑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수가 물이 위에서 이게 성지국 소원지에서 물을 많이 받아 넣죠. 조금씩 내려보내주면은 밑에는 괜찮죠. 근데 한꺼번에 내려버리면 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속에 배에 귀에 딱 대도 보면 밥 먹고 조금 있다 보면 꼬로록 소리가 나요. 이게 뭐냐면 유문이 열려갖고 내려보내주고 이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배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섞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다른 거 보죠. 뮤신 얘기했습니다. 항펩신 물질이고 위벽을 덮어서 여러 가지 분해 효소 이런 걸 나오는 거 이런 거 보호하는 역할을, 위를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위 궤양이 걸렸다는 거는 뭐죠? 뮤신이 잘 안 나왔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뮤신이 나와야 되는데 뮤신이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 하는 거는 뮤신이 안 발렸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위세포를 긁어먹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쓰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게 식도염이 있죠. 식도염이 있다는 거는 위산이 역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몸을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위가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위가 안 좋다는 증거예요. 위가 나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식 실컷 드시고 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토할 바에야 드시지 마세요. 이래도 버리고 저래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작게 적당히 먹을 만큼 해야 되겠죠. 자, 펩신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위벽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뮤신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펩신, 그러니까 염산이라든지 펩신 이런 게 위에 있는 산들이 뮤신은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발리는 건 좋은데 무리하게 많이 드시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담입니다. 담. 자, 여러분들 위를 좀 이해했나요? 아, 위는 그렇게 하구나. 자, 담입니다. 이게 담은요. 이게 보시면 간에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여기서 오른쪽 왼쪽입니다. 이게 오른쪽 여기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구멍이 딱 줄기가 있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간에서 담즙을 내보내서 담낭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크도 음이고 얘는 작아도 양입니다. 자, 양은 어떻게 합니까? 찼다가 비웠다가, 남편이 들어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그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만 있죠. 얘는 항상 차 있고요. 여기는 비웠다가 찼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로 나와 있죠.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샘창자 12장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췌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 고기 먹으면은 얘가 잘게 부서져요. 막 잘게 부서져요.
유화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잘게 부서져가지고 미생물이 들어오면은 나쁜 유해균이나 미생물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미생물이 들어오면 얘한테 좀 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단백질을 부수는 유화작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요렇게 길이 보입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담이고 담즙이고 여기는 이자액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좌우에서 모인즙이 슬개로 들어가서 농축되어서 위장에서 반사를 하게 되면 그때 쪽 내려보내주고 쪽 내려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방이 많은 음식일수록 담낭을 빨리 수축하여 즙을 더 많이 분해합니다. 지방 가수 분해 효소가 들어있지 않다 했는데 지방 가수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지방을 부수는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지용식 비타민 A, D, E, K를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백에 주머니가 없으면 설계즙을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즙을 항상 담아 놔야 되는데 그럼 평소에 어떻겠습니까? 설계즙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그게 흘러내려오면은 대장에 아주 안 좋아요. 대장에 폴립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폴립은 뭡니까? 물혹인데요. 그 물혹이 잘못되면은 또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간에서 만들어진 설계즙을 저장하고 하루에 0.5에서 1리터 아주 진한 녹색입니다.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변 색깔이 노르스름하죠. 노르스름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즙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좋은 담이 있죠. 막 이거 요새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곰의 쓸개, 웅담입니다. 담이라면은 와신상담 아시죠? 와신상담. 중국 속담에 뭐 사자성어로 와신상담, 설계를 씹어가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게 와신상담이죠. 자, 요렇게 좌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췌장입니다. 췌장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췌장이 잘 안 보이는데 위 뒤쪽에 있습니다. 위가 앞쪽에 있고 요 뒤쪽으로 췌장이 요게 췌장입니다. 이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목돈 주고 받는 이자하고 글은 똑같은데요. 내용은 다르겠죠.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생겼는데 이게요. 한 15에서 어떤 사람이 20cm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15에서 20cm 제법 커요. 자, 요렇게 딱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잘라서 나왔는데. 무슨 비계 덩어리 같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있는 겁니다. 자, 췌장의 길이는 약 12에서 15cm, 20cm도 있다고 합니다. 폭이 5c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60에서 140g. 여러분 100g 그거 생각나시죠? 그게 조금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췌장 분비액은 1리터입니다. 이게 소화액과 호르몬을 냅니다. 췌장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당뇨와 관계되는 것 분비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외분비액과 내분비액을 다 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pH는 8.5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알칼리성이죠. 그죠? 완전 알칼리성. 그러니까 위에는 산성입니다. 위는 어느 정도의 산성이냐 하면은 1 내지 2 pH가 됩니다. 1 내지 2면은 엄청나죠. 그죠?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어딥니까? 화장실 바닥 씻는 염산하고 거의 농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중화를 시켜주는 게 이게 8.5 정도 되니까 들어가면 바로 뭡니까?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위에서 오래 머문 음식이 유문이 열리면 산성을 튄 채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12장에서 조금만 내려보내달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내려보내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담즙하고 이제하고 섞어서 알칼리성으로 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효소 이제 엔자임, 이건 잠깐 섞은 것은 이런 효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먹어서 보충보다는 음식물로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몸에 있는 거 다 뺐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 뺐으면은, 왜냐하면 단백질, 내 몸을 구성하는데 효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유전자가 제가 지금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는 이미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까? 이걸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때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내 몸의 효소는 내 몸이 만드는 겁니다. 자, 효소는 잘게 부수는 도구다. 그리고 합성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게 부숴가지고 여러분들 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합성. 그러니까 합성은 뭐냐면은 뼈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눈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맞게 처리하는 단백질 촉매면서 자, 이거 발효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발효 음식 오늘도 발효 음식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 김치 먹으면 맨날 먹고 있다. 아, 야, 그래, 맞네요. 근데 김치 한 조각 먹으면은 소용이 별로 없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국물처럼 드셔야 돼요. 아, 제가 이제 좀, 이건 여담인데요. 여러분, 파프리카 요즘 많이 나오죠? 예. 저 파프리카 담았거든요. 이틀 발효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될 때 제가 떠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건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인균을 넣으니까 아삭아삭 이렇게 돼요. 건더기는 떠놓고요. 뭔가 해보려고 놔놨어요. 그 효소액, 발효액만 따로 떠놨고요. 그 물 타서 마시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그 카페에 올려놨어요. 막 완전히 바글바글해요. 그 뭐라 그러지? 효모가 와글와글해요.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사가지고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2kg 정도 했는데 2kg 정도에 2kg에 600g 넣었어요. 그럼 몇 프로죠? 30% 넣었죠. 네. 원당 600g 넣었어요. 그래 넣고 저기 유인균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었어요. 아, 2분의 1 테이블 반 스푼 넣었어요. 반 스푼 넣고 천일염 넣고 이렇게 그거 할 때요. 맨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세요. 파프리카를 잘게 자를수록 많이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버무리세요. 이렇게. 만약에 원당은 100g 넣고요. 100g 넣고 유인균 조금 넣고 이렇게 버무리세요. 그렇게 해서 담고요. 그 위에다가 나머지 500g 있죠. 위에 덮으세요. 덮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인균을 살살 뿌리 넣으세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소금은 또 미리 넣어주시면 돼요. 천일 1티스푼요. 네, 1티스푼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딱 해놓고 소금은 버무릴 때 하시면 돼요. 딱 해놓으면요. 물이 바로 쭉쭉쭉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 그런데 물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안 나옵니다. 네, 노르스름하게 나옵니다. 초록색은 제가 안 섞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지금 드시면은 좋겠죠, 그죠? 네. 자, 발효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매일 발효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들 발효 속이 안 좋은 사람,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요, 식사하시기 전에 발효 주스 한 잔을 먹고 한 잔이라 그래서 크게 한 잔 말고요. 여러분들 소주잔 있죠? 소주잔 한 잔에다가 그 희석한 물 해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1이라면은 2 정도 넣으면은요. 소주잔 한 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주잔 한 잔 제가 잘 모르겠는데 40cc 됩니까? 하여튼 만들어서 100cc 정도 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드시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이제 소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물하고 또 섞어가지고 밥 먹고 난 뒤에 물 마시지 말고 그거 드시게 되면은 그냥 맹물도 드실 수 있고, 이렇게 발효액도 드실 수 있고, 그러면은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야, 요렇게 발효시킨 걸 계속 먹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앉았다 하면은 위로 신호 보내는 사람 있죠. 덜덜 하면서. 이런 거는 소화 기능이 안 좋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몸의 장기에 맞게 섭취했을 때 그에 맞는 효소를 각 기능의 효소가 각각 구성세포에 맞게, 그러니까 각각에 맞게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 그러면은 미생물이 가진 효소, 또 뭡니까? 각각의 생물이 가진 효소, 이런 걸 먹게 되지 내 몸에서 내 몸의 효소는 따로 만들어내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바깥에서 만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소화시켜서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내 몸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효는 잘게 부숴서 아주 잘게 부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입니다. 자,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또 하나 단백질. 근데 요즘 하나 더 들어가죠. 한 개 더 들어가죠. 비타민 이런 거. 예. 자, 탄수화물 3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요게 3대 영양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탄수화물 이 3대 영양소를 췌장에서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20종류니까 아직 다 못 밝히는 게 있겠죠. 그죠?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말타제, 왜 20여 종의 그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거는 외분비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화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화효소. 그리고 내분비는 어떤 거죠? 인슐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탄수화물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있죠. 제가 다음번에 췌장 안 적어도 돼요. 췌장 나갔으니까 다 있어요. 노트에. 예, 안 적어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단당류는 뭐냐면 과당, 그리고 포도당, 갈락토스 이 3개가입니다. 요거 3개는 세포 안에 들락거립니다. 단당류가 돼야 세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효를 하면 뭘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포도당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데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뭡니까? 과당이 역시 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당하고 포도당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제 몸이 살찌게 되고 또 뭡니까? 몸에 당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 밥 먹고 바로 여러분들 혈당 재면은 혈당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밥 먹고 바로 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재면은요, 다 정상이에요. 밥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발효 음료 들 마시고 난 뒤에 그 농도를 낮추었다 하더라도 마시고 난 뒤에 바로 재면 어떻게 하면 혈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예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1대1 비율을 좀 낮추자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당류는 단당류와 단당류가 모인 게 이당류입니다. 그게 과당, 엿당, 젖당이 있습니다. 엿당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소화 잘 안 되시고 이러면 사탕 드시는 것보다 엿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엿 먹으라는 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엿 먹는 거는요. 이미 이렇게 다당류를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요. 자,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겐, 섬유소 이런 거. 우리 몸에는요. 섬유소 쪽에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근데 심하게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은 안에 뭐가 없다? 미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섬유소를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자, 아밀라제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하고 말타제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된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 이제 이게 췌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소화라는 것은 큰 것을 잘게 부수는 게 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췌장입니다. 여기 보면 췌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올챙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챙이하고 비슷하는데 올챙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췌장액이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강아지 발자국 같은 거 있죠? 요게 뭐냐 하면 랑게르 한스섬인데요. 자, 요건 위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샘창자입니다. 자, 요거는 담관입니다. 자, 요거는 호르몬 인슐린 거룩하곤을 타고 들어가고 여기는 핏줄입니다. 핏줄. 예, 여기 혈관이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관세포, 그다음에 샘세포, 이게 랑게르 한스섬 이런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랑게르 한스섬입니다. 랑게르 한스섬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리시겠어요. 보면은 누가 발견했다고요?
예, 랑게르 한스 씨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랑게르 한스 씀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보면 세포가 요거하고 달리 요렇게 모여 있죠. 요 세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슐린, 뭐 글루카곤 막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0.1에서 0.2mm입니다. 크기가. 그러면 1mm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되나요? 1mm. 아이, 1cm에서 이렇게 제일 하면 상상되죠? 1mm. 극에서 쪼개세요. 10개를 쪼개세요. 머리카락에 10분의 쪼개시면은 요게 이제 그 크기라고 생각해요. 요게 요 안에 췌장 안에 100만 개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알파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뭐 델타 세포가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요거 두 개가 굉장히 저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요 알파 세포는 네, 뒤에 설명할 때 일단 인슐린이 있고, 여기 보면은요 그게 있죠. 이렇게 빨간 구멍이 있죠. 요게 뭐냐면 혈관입니다. 혈관인데, 혈관이 열에 있으면 요 세포들이 이걸 요 세포들이 어디냐, 물에 떠 있어요. 물에 떠 있어 가지고 요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이거든요. 통해서 나온 걸 갖다가 요게 뭡니까? 요 세포들이 먹고 살아요. 요 세포들이 먹고 사는데, 만약에 여기 구멍이 막혀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여기 막혀버리면은, 여기 혈관이 막히면은 영양소가 안 오겠죠. 그럼 얘네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은 요게 랑게르 한스 씀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 뭐가 안 생깁니까? 인슐린이 안 나온다. 이래서 당뇨병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피를 타고 전달된 인슐린은 각 세포로 가서 세포막의 특수 부위에 결합된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일단 세포 안으로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효소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어디로 나온다? 혈관으로 그냥 못 들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못 넣어줘요. 못 넣어주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피가 돌다가 항상 뭘 거칩니까? 콩팥을 거쳐요. 콩팥을 거치는데, 콩팥에서 우리가 거쳐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걸러주는 게 다시 못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변으로 다 내보내요. 그래서 당뇨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뇨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당을 분해할 수 없고, 글리코겐과 지방이 단으로 전환되어 당의 홍수를 이루고, 과다한 당은 신장에서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화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이 당뇨병이다. 근데 당뇨병의 특징이요, 배가 고파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요. 다식, 다뇨, 다음입니다. 이게 당뇨. 자, 간에서 글리코겐을 200g 정도 저장을 하고, 글리코겐 한 분자가 포도당 3,000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3,000개 모여 있는 건데, 요게 만약에 우리 몸에 포도당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걸 다시 쪼개가지고 우리 몸에 보내줍니다. 포도당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시 또 합성을 하고, 요렇게 몸은요, 내 몸에서 필요한 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혈액에 녹은 포도당이 100세제곱센티미터에 0.1%, 아주 얼마 안 돼요. 그럼 우리가 100cc에 뭐 정도? 0.1g 정도. 100cc는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시죠? 100cc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 잘라 놓으면 반컵. 저는요, 우리 집에 컵이 200cc 우유 반 200cc 그거고, 100cc는 0.1g.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글리코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장이 안 되면 뭘로 되냐면은 몸속에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쪽으로 가요. 여기로 가서 저장이 되면은 비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베타 세포가 인슐린입니다. 60에서 80% 고루 분포되어 있고, 알파 세포가 글루카곤입니다. 자, 이거는 서로 몸의 그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베타 세포, 그리고 알파 세포, 인슐린하고 글루카곤하고 서로 많으면은 작게 내주고, 작으면은 많이 내주고, 이렇게 자꾸 서로 이제 반대로 하거든요.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안에 그 란게르 한스섬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혈관입니다. 이게 인슐린이 빠져나와요. 인슐린이 빠져나와 가지고 요렇게 이제 조직 속으로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창자입니다. 거의. 자,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요렇게 됩니다. 돌창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공장, 빈창자 공장, 뭐 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샘창자는 이게 12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2장이고요. 이거 모두가 작은 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국인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대략요. 요거 보세요. 네. 요게요. 서양 사람이 한 6m, 6m에서 7m. 한국 사람은 7m에서 8m 이 정도 이렇게 된다. 왜 그렇게 길까? 1m는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죠. 여기 90이니까 이 정도죠. 굉장히 길어요. 뭐 때문에요? 섬유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섬유질. 근데 여러분들 그 보면은 섬유질을 요즘 애들이 변해요. 섬유질을 작게 먹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동양의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음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빈창자, 공장, 음식물을 소화하고 돌창자는 회장입니다. 영분을 흡수하고. 이게 소화하고 흡수하고, 돌창자는 큰 창자와 연결고, 여기에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게 역행을 방지합니다. 여기에 변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작은 창자 소화효소, 당분의 효소. 작은 창자에도 이런 게 이제 저게 효소가 막 나옵니다.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여기서 있죠. 어느 게 제일 달까요? 여기 세 개 중에서. 제일 단 거. 과당이 제일 달아요. 예, 그리고 포도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장리파제가 하고요. 지방산 그리셀롤로 하고, 단백질, 펩티다제, 디펩티다제 해서 아미노산 요렇게 이제 요렇게 분해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소화액의 산도를 볼게요. 소화액의 산도에서 침은 6.pH 6.8입니다. 그 침은 침 발라가 여기 발라가 녹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은 아주 pH pH 7이 딱 중성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산도가 0.2 정도 있겠죠. 그죠? 자, 위는 pH 1에서 2입니다. 아주 이거 강한 거죠. 샘창자는 pH 8.5입니다. 완전 이거는 알칼리성이다. 그리고 소장은 pH 7에서 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위에 만약에 이제 이래 돼요. 위가 잘못되어 고장이 났다. 이래 되면은 이게 위액이 여기까지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기까지 엉망이 돼요.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기 복막이라는 거 아시죠? 복막. 이게 복막입니다. 초록색 줄로 돼 있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돼 있죠. 이게 복막입니다. 우리가 복막염이라고 그러죠. 이 복막이 상하는 걸 복막염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얇은 막.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닭 이런 거 잡으면 안에 하얀 막 있는 거 아십니까? 하얀 막. 그게 복막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도 다 있다는 겁니다. 생각 안 납니까? 혹시 오늘 가시면 닭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막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얇고 투명한 한 막에 덮여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 요거 있죠. 요걸 복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강에도 염증이 걸립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세포들이 물속에 떠 있는데 그 안에 염증이 다 생긴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요 앞에 요거는 복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장의 구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대창 드셔보셨죠? 그건 대장입니다. 근데 소창도 드셔보셨나요? 좀 질긴 거, 네, 가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래? 이게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 게요. 이게 우리가 면적으로 말하자면은 엄청나요. 이게 공설 운동장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배 속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에 보일 수 없는 게 흡수가 되는 게 여기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하나 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임파죠. 이렇게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여기서 영양소 막 주고받고 교체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데, 요 위에 한 부분을 떼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아주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요거 하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육모입니다. 요게 육모입니다. 아주 육모.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죠? 자, 영양소들이 소장벽의 융털에서 흡수되고 물은 힘들지 않게 흡수가 됩니다. 분자가 작으니까. 다른 영양소들은 소장벽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작용을 해서 이제 흡수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소장의 주름에 작은 돌기가 있고 그 돌기에는 더 작은 돌기가 붙어 있으므로 요겁니다. 아주 넓은 표면적인 생계 흡수 면적을 최대화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것만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요것까지 있으니까 그게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펴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꺼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될 일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해놨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이유는 기질과 소화 효소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소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소화는요. 자,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는 어느 정도로 잘게 부숴준다. 1mm 정도로 잘게 부셔가지고 유문을 통해서 내려보내주면은 소화 효소가 각각 담하고 이제 저기 뭡니까 이자에서 나와가지고 또 어디로 내보내줍니까? 내보내주면 소장으로 내보내죠. 결과적으로 어디서 소화를 진짜로 시작합니까? 소장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담낭하고 췌장에서는 소화되는 액을 아제하는 거 있죠. 말타제라든지 이거 뭐 이런 걸 섞어줘요. 그러면 이 소장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분해 시작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작용은 소장에서 한다. 이게 저분자로 쪼개준대. 이 저분자가 뭐냐 하면은,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지방산, 그리세롤,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영양소 흡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자, 그걸 이제,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세혈관 조금 전에 보셨죠? 이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간 문맥으로 갑니다. 간 문맥으로 가서 간에서 어디로 가냐? 간 정맥으로 보내서 간 정맥 하대 정맥에서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에서 또 다시 어디로 보냐면 정맥이죠. 정맥을 박동하면 어디로 다시 보냅니까? 폐로 보내죠. 폐로 보내갖고 폐에서 산소를 넣어가지고 걸러가지고 산소 넣은 거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온몸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이제는 예, 간문맥 하면 눈만 감아도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떠오르죠, 그죠? 아직도 안 떠올라요. 이러면은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여기서 소화시키고 한 거 전부 다 혈관이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더 연결된 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술 드시고 이러면 술 드시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막 먹고 이러면은 여기 혈관 연결돼 있죠. 여기서도 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독소가 들어가고 여기서 여러분들 방구를 빨리 안 끼고 모아놨다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때는 빨리 어쨌든 나가셔가지고 해결하셨는데 부끄러우니까 눌러가지고 다시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갑니다. 왜 입을 딱 벌립니다. 아이 깜짝이야. 예, 지금도 나옵니까? 예, 우리 교실에서는 용서해 줍시다. 자, 요렇게 해서요. 어디로 갑니까? 요쪽 연결돼 있죠? 요게 이제 하대정맥이에요. 하대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요렇게. 이래가지고 하대정맥을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죠. 심장, 오른쪽,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좌측이 있고요. 우측이 있어, 심장 안에. 심장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좌측은 동맥을 내보내는 자리고,
동맥혈 보낸 자리고, 오른쪽은 정맥혈을 모아서 내보낸 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쑥 들어가가지고 박동을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요걸 통해서 폐로 보내요. 폐로 보내서 다시 다 해가지고 빨갛게 만들어서 어디로? 이쪽으로 보내준다. 심장에서. 그러면은 심장에서 정맥을 통해서 또 온몸으로 보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자, 이게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 파란 줄은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수용성 비타민 이런 게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림프관을 통해서는 지방산, 그리솔린, 지용성 비타민이 요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 근데 림프액을 빼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 액 있죠? 이런 게 만약에 어디 찔렸다.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끈적한 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세포액이. 진물 같은 느낌. 그게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이 모세혈관이 아니고 이게 림프관은요. 깨끗하진 않아요. 깨끗하진 않아요. 자, 대장입니다. 자, 대장이 소장하고 비교 안 되게 짧습니다. 짧은데 길이는 1.5m입니다. 1.5m는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다 있죠. 굵기가 7.5 이 정도 됩니다. 아, 제법 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수돌기라고 합니다. 맹장이 있습니다. 자, 맹장이 요 밑에 있고 요게 맹장입니다. 요게 충수돌기입니다. 사실 여기에서요, 뭐냐면 면역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요거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요거 잘라내요. 그러니까 맹장염 하죠. 여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염증 생기면 여기에 뭡니까?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라내 버려요. 그 잘라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 자르는 애도 있다던데 나면서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맹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직장입니다. 여기 이제 대장이죠. 자, 대장. 이제 대장에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죠. 대장의 건강한 미생물로 부패가 줄어든다. 항문은 대뇌의 혈압으로 문을 연다. 여러분, 만약에 항문이요, 지 맘대로 열렸다 닫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죠, 그죠? 우리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참 정말 신기하게도 뇌에서 열어라 해야지 쫙 열리고요. 또 다 열지마 하면 안 열립니다. 근데 많이 밑으로 눌러져 있으면은 뇌에서 열지 마라고 했는데도 급하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허락을 했는데도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죠? 그거는 변비입니다. 허락을 했는데도 못 내려오면 변비입니다. 자, 섬유소는 이제 그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체는 섬유소 결합을 푸는 효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해준다고요? 여기 미생물이 해준다 이겁니다. 자, 포도당 외에 유기물, 비타민 B, K 이런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면은 비타민이 결핍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가 되는데요.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미생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생물이 없어지면은 섬유소를 못 깹니다. 결국 뭐가 걸립니까? 질병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미생물이 분포가 제대로, 근데 미생물이라도 고급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급 미생물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식물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자, 소장에서 넘어온 물질을 흡수하고 미흡수하면 제대로 이게 속이 차면은요, 냉하죠. 그럼 설사가 생깁니다. 설사가 생기고 배가 찬데도 변비 증상이 생기면은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이 과하면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변비가 돼요. 열이 많아서 열이 빠질 때도 설사가 나옵니다. 이게 설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열 빠질 때도 설사, 한이 빠질 때도 설사. 여기 땀 나오는 거, 그럼 설사가 나오는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나오고 모여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치유 행거라는 거, 치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는 너는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설사를 안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다는 건 영양소가 다 빠져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몸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의 반응이고 그 몸의 반응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눈이 아프죠?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면은 눈이 아프다는 거는 눈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몸에서 보여주는 거는 어떤 현상이 질병은 내 몸이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섬유소는 미생물의 밥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변비 예방제고 자, 수분을 풀어서 변비 예방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섬유소가. 자, 대장벽과 섬유소의 대결.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 이제 대장벽에서 서로 대장벽에 섬유소가 많이 들어오면 대장벽이 힘들겠죠. 힘들지만 어떻게 운동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섬유소 소화 정말 안 되는데요. 그것만 먹어도 곤란하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섬유소 음식이 과일, 야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대장균이 대장에서 자리 잡은 미생물인데 500여 종이 있습니다. 500여 종이 있고, 자, 유산균은 숙변 제거 청소하는 건데요. 유산균과 섬유소를 먹는다는 것은 대장의 빗자루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청소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산균, 여러분, 유산균 지금 드시죠? 야구르트가 만들어가지고 드시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유산균 한 종류만 먹으면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 편식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미생물을 드시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효해서 드시면 복합 미생물이 나옵니다. 자, 대장에서 나는 꼴꼴 소리 나는 것은 관 안에서 물과 물 사이에 같이 있던 공기가 압축되어서 나가는 소리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빠져나가면 소리가 나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면 다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 배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귀. 미생물이 품어낸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인데 그게 인돌, 스카돌, 황화수소, 메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을 만약에 길 지나가는데 누가 이런 거를 품어낸다. 말하자면 자동차 지나가는데 앞에 있죠. 부릉 할 때 앞에 서 있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게 많이 품냐 하면은 유해균이 많이 품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좋은 미생물들은 이런 걸 품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귀는 끼야지 살아있는 증거고요. 살아있는 증거인데 제대로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변을 내면은요, 세균이 33%고 창자 상피세포가 좀 떨어져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33%고 찌꺼기가 34%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이게 그러면 창자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은 위험하겠죠. 그래 빨리 또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음식물에서 하는 거고 장내 유해 미생물이 병용군 미생물을 억제하고 나머지 장려 영양분을 분해 흡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균 드시는 거는 정말 아주 이렇게 건강을 위한 하나의 이렇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한 냄새는 부패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 이게 독한 거죠. 독한 건데 내가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드시고 난 뒤에 냄새 향기롭 없습니까? 독하죠, 그죠? 그럼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탄, 항화수소, 벤조피린. 벤조피린은 뭐냐면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 담배 연기, 탄 음식 일부에서 나온다. 그래서 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 음식 여러분들 고기 타죠, 그죠? 그럼 그거 다 뜯어내고 언제 고기 먹어요? 뜯어대는 동안 옆에 다 찍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 음식 드시죠? 탄 음식 먹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데 탄 음식만 골라 먹으면 안 되겠죠. 그 대신 뭐가 좋아야 됩니까? 내 몸의 면역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면역 능력이 좋으면은 그거 빨리 없애버려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탄 음식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태워서 드시지 마세요. 자, 대장은 진액 흡수 기관이고 대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피부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김이 죽은 게 끼죠. 그건 뭐냐 하면은 간하고 대장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에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장하고 간이 좋아야지만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그런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온몸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자, 입에서 항문까지의 여행이 몇 시간? 24시간 걸립니다. 자, 참 긴데요. 사실 여기에 제가요, 몇 시간 한 걸 한 6시, 7시간 한 걸 갖다가 지금 1시간 만에 확 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1일 1식이 2식 하는 거하고 아, 예. 그럼 일단은요. 자, 요거 마치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